오케이.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신 사용할 수 없는 자리로 전치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대시던 접속사 대시던 무조건 못 쓰는데 쓸 수 있는 경우가 딱 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쓰이는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고요. 대신 in, that과 except that에서 일단 except that은 무조건 사용이 가능해요. 당연히 해석상으로 뭐뭐를 제외하고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in that은 요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in that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in that이 될 때는 어떤 때냐면 이때 in that이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해석이 될 때 뭐뭐라는 점에서는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이 똑같은 거죠. 인댓이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해석이 될 때 언제든지 인댓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치사 위치가 나와 있는 어법 문제가 나왔는데 전치사가 in이나 except가 아니라 뭐 for, at, by, on 이런 애들이다. 그럼 그때 전치사 that은 무조건 틀려요. 근데 대답해 except가 나왔다. 이건 무조건 맞고요. 그리고 in that이 나왔다. 그럼 얘는 어법 문제가 아니라 해석 문제인 거예요. in that은 맥락상 뭐뭐라는 점에서가 맞으면 올바른 어법이고 뭐뭐라는 점에서의 해석이 어색하면 잘못된 어법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in that은 꼭 해석상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겠죠? I love the lady in that she is 너무 분심인가? 자,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in that she is rich. in that을 보고 이거 무조건 틀렸네가 아니라 해석을 해보라고요. 그녀가 부유하다는 점에서 그 숙녀를 사랑합니다. 그럼 그녀가 부유하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합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죠? 그럼 이때 in that은 어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요게 좀 어려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진짜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낚입니다. 영어에서 관계대명사 that 뒤에는, 관계대명사 that은 절대로 뭐 뒤에 못 써요? 콤마 뒤에 that을 절대로 못 써요. 즉, 관계대명사 that은 아까도 했듯이 계속적 용법에서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 that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게 아니라 앞에 콤마가 어떤 콤마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앞에 나오는 콤마가 어떤 식의 콤마일 때가 있냐면 쌍콤마라는 애를 가질 때가 있어요. 영어에서 쌍콤마를 쓰게 되면 쌍콤마는 영어에서 뭐라 불려지냐면 삽입이라고 불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삽입이 되는 쌍콤마는 콤마까지를 다 묶어서 문장에서 없는 취급을 하거든요. 그럼 이때 that은 계속적 용법이야 아니야? 아닌 거죠. 그럼 이때 that은 어법상 아무 문제 없이 올바르게 쓰인 거예요. 이게 모의고사 문제, 문법 문제로 나왔었는데요. 정답률이 13%였습니다. 13%. 대부분의 학생들 다 틀린 거죠. 자, 요거는 예문을 한번 볼게요. 어떤 예문이 나왔었냐면 더브 자, 이렇게 해놓고 이때 that에 밑줄 치고 어법상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이때 that을 봤더니 일단 that 뒤에 누가 봐도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그럼 이건 관계대명사로 쓰인 that이고요. 중학교 때부터 계속 관계대명사 that은 뭐 뒤에서 사용을 못한다? 콤마 뒤에서 사용을 못한다 계속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 that 쓴 거 요놈 틀렸네 라고 하면 낚이는 거죠. 얘 앞에 있는 콤마는 하나짜리 콤마가 아니라 몇 개짜리 콤마예요? 2개짜리 콤마죠. 그럼 얘는 삽입으로 문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쇽 도려내지는 거고요. 그럼 이때 that은 어법상 맞아 틀려? 어법상 아무 문제 없이 올바르게 쓰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경우 봐보세요. in 1920 더북
자,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래놓고 이때 대세 밑줄 치고 이 대시 어법상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때 대세는 어법상 맞아요? 틀려요? 어법상 틀린 거죠. 왜? 지금 얘는 앞에 있는 이 콤마가 쌍콤마가 아니죠? 앞에 있는 이 콤마는 1920년이라는 부사구를 뒤에 문장이랑 끊어주는 콤마죠. 즉 얼핏 보기에는 쌍콤마 같아 보이지만 쌍콤마가 아니라 단독 콤마를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단독 콤마 뒤에니까 이건 100% 계속적 요법. 그럼 이 자리는 대시 아니라 뭐를 써야 되는 자리? 무조건 위치를 써야 되는 자리. 이해됩니까? 요거 꼭 주의하고 계셔야 돼요. 콤마 뒤에 나오는 대은 무조건 틀린 게 아니라 앞에 콤마가 쌍콤마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확인 한번 하시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 관계대명사와 관련된 내용 전체 정리가 한번 끝난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뭘로 전해줘야 돼요? 동시에 관계부사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자,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에 비하면 완전 껌이에요, 껌. 일단 관계부사라고 불리어지는 애는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요 관계라는 걸 나타내는 애가 누구라고 했어요? 접속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관계부사는 뭐 플러스 뭐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또는 관계부사는 뭘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조금 전에 했던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전치사 위치 뒤에는 무조건 무슨 문장 써야 된다고 했어요? 완전한 문장을 써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 당연히 관계부사 뒤에는 관계부사는 전치사 위치나 마찬가지니까 뒤에 무조건 무슨 문장을 써야 된다? 완전한 문장을 써야 된다.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에서 관계부사 자리입니까? 관계대명사 자리입니까를 물어보면 무조건 뒷문장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뒷문장이 완전하면 관계부사,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관계부사 역시 관계부사를 배우기 전에 기본적인 성질을 먼저 정리해야 되죠. 관계부사 또한 마찬가지로 두 개의 문장에서 중복되는 단어들 중 살아남은 선행사라는 애가 있고 대신 관계부사는 격이 없죠. 부사라는 애는 문장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격이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 선행사가 더 플레이스와 관련된 장소일 때와 더 타임이라는 시간일 때와 더 리즌이라는 이유일 때와 더 way라는 방법으로 선행사가 나올 때 사용하는 관계부사가 딱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the place가 나오면 where, the time이 나오면 when, the reason이 나오면 why, the way가 나오면 how라는 표현이었었고요. 그리고 이때 관계부사는 크게 둘로 나뉘어져서 관계대명사와 똑같아요. 위에 있는 이 세 개의 관계부사절은 전부 다 형용사절로 쓰이고요. 관계대명사랑 똑같죠? 그럼 형용사절이니까 얘네는 무조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뒤에서 꾸며준다는 소리죠. 그에 반해서 관계부사 how는 the way하고 같이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그래서 how를 쓰게 되면 앞에 있는 선행사 the way가 지워지면서 how가 the way의 의미를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쓰이는 how는 뭐라고 해석이 되고요?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쓰이면서 형용사절이 아니라 무슨 절로 쓰여요? 명사절로 쓰여요. 당연히 명사절이니까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요? 주목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관계부사는 요것만 주의해 놓고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나왔을 때 앞에 있는 선행사가 장소, 시간, 이유, 방법인지에 따라서 관계부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것만 정확하게 확인해 놓으시면 돼요. 이게 관계부사라고 불리어지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와 연결해서 하나만 더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관련해서 학교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맥락은 알고 있어야 되는 애가 있어요. 요거 뭐 깊게까지는 안 들어가고 기본 설명만 좀 해놓을게요. 뭐가 존재하냐면 복합관계대명사라는 애가 있어요. 복합관계대명사와 복합관계부사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일단 복합관계대명사와 복합관계부사는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선행사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쓰여요. 근데 개념만 그럴 뿐 실제적으로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영어에서 복합관계대명사라고 불려지는 애는 선생님 복관대라고 쓸게요. 자, 복합관계대명사라는 애는 종류가 딱 세 종류밖에 없어요. 누구누구가 있냐면 whichever라는 애와 whoever라는 애와 whatever라는 애로 이렇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관계대명사 that은 thatever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복합관계대명사 세 가지는 문장에서 사용이 될 때 쓰임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뭐와 뭘로 나뉘어지냐면 어떤 경우에는 명사처럼 쓰여서 명사절로 쓰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사처럼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얘네는 해석법이 완전히 다 똑같아요. 어떤 식으로 똑같냐면 명사절에 쓰이는 복합관계대명사는요. 뭐뭐이든 아니든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면 되고요. 부사절에 쓰이는 복합관계대명사는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면 해석이 전부 다 끝나요. 근데 문제는 뭐뭐이든 아니든과 막 이거예요. 소리 이거 바꿀게요. 선생님 이든 아니든으로 했지? 뭐뭐이든 이렇게 해석이 그냥 들어가요. 뭐뭐이든 요 해석과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나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든과 일지라도의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가져가라. 네가 원하는 무엇일지라도 가져가라. 이 두 개의 말은 해석이 정확하게 구별돼야 안 돼요? 거의 안 되죠. 그래서 이 복합관계대명사는 명사절로 쓰이는 경우와 부사절로 쓰이는 경우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해석 갖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쓰임을 가지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얘는 명사절이잖아요. 명사절은 문장에서 뭐처럼 쓰이는 애야? 명사처럼 쓰이는 애죠. 그럼 이 명사절은 문장에서 무조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주목, 보중의 한 가지 역할을 꼭 하고 있겠죠. 그에 반해서 부사절이라는 애는 문장에서 부사처럼 쓰이는 애잖아요. 그럼 얘는 문장에서 쓰임이 있어 없어? 쓰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문장에서 지워지더라도 나머지 문장에 영향을 전혀 안 주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일단 정리하고 나서 설명 다시 할게요. 일단 whichever는 명사절로 쓰이게 되면 완전히 똑같은 표현으로 뭘로 바꿀 수 있냐면 anything which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그래서 해석할 때 어느 것이든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고요. whoever는 똑같은 표현으로 바뀌면 anyone who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누구든 이라는 해석으로 바뀌고요. whatever는 명사절로 쓰이게 되면 anything을 붙여주고 뒤에 which를 써서 무엇이든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어느 것이든과 무엇이든의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가져가라. 네가 원하는 어느 것이든 가져가라.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구별이 안 되죠. 우리나라 말에서. 이 whichever와 whatever의 차이는 whichever는 앞에 항상 조건이나 범위가 정해져요. 나는 책과 가방과 노트북이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어느 것이든 가져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나는 많은 걸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많은 게 뭔지 조건을 모르잖아요. 이때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가져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 which 맨 처음에 배웠던 걸 생각하면 좀 쉬워요. 우리 의문사 which 맨 처음에 어떻게 배웠어요? Which do you like better? 커피 or tea? 이걸로 배웠죠. 당신은 커피와 티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뒷부분에 커피 or tea라는 형태로 이렇게 조건을 딱 주잖아요. 그땐 which를 쓰는 거고 조건이 없으면 whatever를 쓰는 거고요. 이해돼요? 자, 두 번째로 whichever든 whoever든 whatever든 얘네는 부사절로 쓰이면 쓰임이 똑같아요. 부사절로 쓰일 때 무조건 no matter를 쓰면서 no matter which 어느 것일지라도 whoever가 나오면 no matter who 무엇일지라도 이거 뭐로 쓴 거야? TTR이죠. no matter who 누구일지라도 얘는 no matter
what이라는 표현을 써서 무엇일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사절로 쓰이는 애들은 문장에서 생략이 안 되고 부사절로 쓰이는 애들은 문장에서 지워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Whatever you want, I will buy for you. 자, 이렇게 써놓고 이때 whatever가 이때 whatever가 anything which입니까? no matter what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때 whatever는 no matter which야, no matter what이야? no matter what이 되는 거죠. 왜냐면 복합관계대명사 whatever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복합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이렇게 손으로 가려버리세요. 그리고 나머지 문장을 보세요. I will buy for you. 나는 그것을 널 위해 사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나머지 문장이 완전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문장은 문장에서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럼 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되네요. 그럼 명사절과 부사절 중에 누구야? 부사절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whatever는 anything which가 아니라 no matter what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요렇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해석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토요일날 우리 해석 공식 오늘 하기로 되어 있던 거 토요일날 좀 다시 한번 가져오세요. 그리고 어법책 같이 챙겨오시고 토요일날 분사구문하고 일단 가정법 기본 정리 좀 해보고 그리고 수업을 나가겠습니다. 일단 이 어법 정리 좀 제대로 할게요. 필기랑 다 됐어요? 다 지워도 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